국민 과반이 새해 살림살이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전망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 전과 비교해서 행복하다는 응답은 더 늘었다고 하네요. 네, 새해에도 비슷하게 이만큼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 싶은데 어제 올해 경제를 전망하면서 경제는 쉽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요. 2020년에는 민생 경제의 주름살이 좀 펴지기를 우리 모두 긍정의 힘을 한번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Welcome to Unfiltered. North Korea's latest. CNN was given 미국 오하이오 일본의 주에서 백색 국가 명단. 국내외 소식을 한 번에 들려듣는 뉴스 서울타임즈.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브닝쇼의 마스코트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망하시죠? 네. 좀 뭔가 허전하네요. 혼자 네. 있으려니까 또. 그러니까 네. 제가 오늘 박정우 기자만 모신 거는 네. 사실 조금 짧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 손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후에 네. 정말 특별하신 분이 나와서 누군지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네, 누구예요? 네, 홍준표 전 한국당 맞습니다. 대표가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홍준표 네. 전 대표님이 나오셔서 새해를 맞아서 정치권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박정우 기사만 모셨는데요. 네.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예. 정광훈 목사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전 목사가 주재하는 집회는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기각된 이유 뭔가요? 예,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가 어젯밤 10시 25분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 방법,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네.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또 수사 경과,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다른 또 혐의도 있어요. 어떤 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도 조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청구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볼 것이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가 어제 11시쯤 나와서요. 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애국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계속 집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갈 길이 바빠갖고 다른 네. 얘기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취임사 길어갖고 다 정리해달라고 하긴 좀 힘들건 하던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셨어요? 아무래도 검찰 개혁에 대한 메시지죠. 네.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오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이 열렸는데 그래서 추 장관은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 개혁은 그 누구도 거슬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검찰개혁은 그 어려운 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어요. 이어서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그러니까 줄탁동시 이 말을 썼는데요. 줄탁동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병아리가 아래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달기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 이런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검찰 안팎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전문에 그러니까 그 검찰 오늘 그 취임사 전문에 있는 내용이 이거였는데 애드리브로 또 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어서 밖에서 알을 깨려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알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 검사들이고 법무부 조직이 아니라 개개 법무부 직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 개혁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여유 있는 모습 그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박수도 좀 유도하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취임식 장소 자체도 대강당에서 있었거든요. 천석되는 대강당에서 네. 그러니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조국정 장관의 취임식과 좀 비교가 되고 분위기 좀 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데미안이 생각이 나지. 갑자기 그런가요? 네, 소설이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뭐 앞으로 계속 검찰 개혁에 대한 원동력은 가지고 갈 걸로 보이고요. 검찰 인사가 아마도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오늘 뭐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줄줄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의 장관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박영선 장관, 김현미 네.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그리고 진영 장관도 네. 불출마 선언을 한 그렇습니다. 거고. 네. 네, 근데 기자회견은 오늘 3명만 네네. 박영선, 김현미, 유은혜 장관만 와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서울 구로울 4선 박영선 장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지역구인 구로울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구로공단이 있던 네. 곳이다. 이제 뭐 중기부 장관으로서 이곳을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불출마 얘기를 했고요. 또 경기 고양정 3선인 김현미 장관 오늘 인사하면서 잠시 울먹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안정적인 내각이 뭐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유은혜 장관은 경기 고양병의 재선 의원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사실 김현미 장관이나 유은혜 장관은 특히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쉬워했다. 네. 그럼 여기 그럼 누가 출마를 하게 되나요? 뭔가 약간 전략 공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구로울 같은 경우는 박영선 장관 지역구 같은 경우는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실장 투입이 유력하다. 좀, 구로울에. 네, 아. 보이고 있고요. 기자들도 좀 그렇게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영 장관 네네. 오늘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선거를 주무하는 그런 네네. 부서 장관이기 때문에 오지 않았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대신 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장관도 불출마를 하는데 지역구가 서울 용산이에요. 용산은 만만치 않은데요. 네, 사실은. 경선으로 아마 네. 후보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우선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지난해 네네. 1월 춘추관장직을 내려놓은 다음에 1년 동안 지역구 기반을 닦으면서 출마를 준비해 왔고요. 당초 뭐 성장현 용산구청장도 출마 준비했지만은 지난달 남은 구청장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과 함께 불출마로 선회를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뭐 선종문 변호사, 도천수 희망시민연대 이사장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김현미 장관과 유은혜 장관 지역구는 아직 누가 갈지는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김현미 장관, 유은혜 장관은 총선 출마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출마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었는데 준비한 사람들이 별로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략 공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뭐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네,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요. 이 관련 보도가 좀 오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네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 차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김 차장도 총선 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네. 전했습니다. 지금 방금 1035님께서 출작통신은 안에서 스스로 깨고 나온 병아리가 되고 밖에서 외부 힘이 깨면 계란이 된다라는 의미로 내부적인 개혁이 네.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우리 청취자 클래스 보십시오. 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네. 다음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이것도 참 예상 외인데요. 네. 저는 사실 비례대표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로서 뭔가 선거를 진두지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라는 본인의 오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후 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당의 장애 집회에서 이 정권이 아무리 악랄해도 우리가 뭉치면 이긴다. 통합을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올해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라고 강조했어요. 험지 어디예요? 종로? 어딜까요? 박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종로가 종로가 아마 떠오르죠. 가능성이 아무래도. 예, 좀 많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낙연 네. 지금 총리죠.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전 총리 출신 네.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두 전직 총리가 종로에서 대결하는. 그리고 대권 여러 그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두 사람이 사실상의 붙는. 프리 대권 그렇습니다. 비슷한 거죠. 빅매치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인사들 네.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궁금한 거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보수당 창당이 되면서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되나? 지금도 아직도 반기고 있나요? 관련 질문이 나왔어요. 오늘 네네. 기자회견에서 유승민 의원은 그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에 대한 질문에 환영한다라고 환영한다. 얘기를 했고요. 2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개혁 보수와 실용 중도가 힘합쳐서 잘해보자. 그 정신에 여전히 동의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동의한다면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유 의원은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안 전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난해 10월 초에서 11월 말에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문자로 드렸는데 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기 뭐 환영한다고 했는데 이름을 새로운 보수당으로 지어놓으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올 줄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일단 답은 없지만 유승민 의원은 환영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두 이제 뭐 지도자들이 만나서 당을 만들었으니까요. 네. 지금 다시 온다고 하는데 왜 오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뭐 그거는 그렇죠. 근데 진정으로 죄송합니다. 진정으로 안철수 전 대표와 그 안철수 전 대표 개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함께 이거 할 것이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내년이 아니네 이제 올해 총선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네, 아직까지는 문은 열어놓고 있다라고 네네. 얘기는 하는데요. 이게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와서 바른미래당 안에서 정치할지 아니면은 나와서 보수 대통합으로 갈지 이건 알 수는 없지만 네. 현재까지 본 바로는 여러 가지 그 낡은 정치를 깨겠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보수나 뭐 진보에 얽매이는 그런 양분적인 그런 정치는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 뭐 지배적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벌써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그러니까요. 네, 기다리고 아쉽습니다. 계셔서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